네, 이번 시간은 147페이지 소유권 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편은 이제 소유권이 뭔지 좀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점유권 편을 공부했는데 점유권 그러면 본권하고 비교가 된다. 그래서 물권에는 점유권과 본권이 있는데 이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소유권이 있는 거죠. 다시 보자면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내 책, 내 볼펜, 내 가방 또 뭐 내 집을 쓰고 있으니까 그게 정당화되는 거죠. 예, 이게 소유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본권에 또 제한 물권이 있는데 소유권은 이제 뭐 하는 권리냐 그러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근데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이 사용 가치를 지배해요.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남한테 빌려줘서 세를 받으면 수익을 얻겠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교환 가치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한다. 한마디로 사용 가치, 교환 가치 전면적으로 다 지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한 물권은 그것을 제한적으로만 갖는 거예요. 좀 약간 다의적인 표현인데 제한적으로 사용 가치만 지배해. 이게 용익 물권이죠. 용익 물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용익 물권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용익. 이제 거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이제 앞으로 또 공부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담보 물권은 요거를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처분해서 이 X를 처분해서 내 채권을 담보하는 거야. 은행 입장에서 보세요. 은행은 우리가 집 살 때 담보 대출을 해주는데 그냥 대출만 해주면 담보 없이 대출만 해주면 돈 떼일까 봐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저당권 설정해두면 이제 그대로 갚으면 이자까지 원금까지 잘 갚으면 그냥 끝나지만 못 갚으면 경매로 그걸 팔아서 팔면 이제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받아가는 거죠. 경매로 거기서 나온 배당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다.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담보물권 여기에 유치권과 질권이 있는데 질권은 공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당권이 있어. 그래서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근데 제한적으로만 가는 거야. 소유권의 사용 가치를 제한해서 용익물권, 교환 가치를 제한해서 담보물권, 제한적으로만 가져서 제한물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용 수익하면 이제 사용 수익하는 것이 사용 가치, 처분하는 것이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것이다.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근데 제한 물권은 그걸 제한적으로만. 용익 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것으로 담보 물권 있는데 유치권과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유치권과 저당권.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한편 이것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물건 그러면 민법에서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 요게 있어요.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 근데 원래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다. 부동산, 동산 이렇게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토지죠. 그래서 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말한다. 토지 및 그 정착물 외울 필요 없어요.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근데 이제 동사는 움직이는 재산인데 법에서 개념 정의를 내릴 때는 물건 중 부동산이 아닌 것. 그래서 기타. 이렇게 봐버리면 된다. 네. 그래서 그냥 움직이는 재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47페이지 211조 조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1조 조문 시작. 그래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 사용수익 위에다가 사용가치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거야. 또 처분 위에다가는 교환가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이거 잠깐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서서 공부할 때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물권 법정주의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법정 요 문제와 관련해서 법에서 정한 대로만 인정해 주는 주의가 물권 법정주의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에서 정한 대로. 근데 물권은 이렇게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 소유권은 사용수익권은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이 있대.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처분권은 없고 사용수익권만 있는 소유권을 인정하겠대.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안 된다.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약정을 해도 그건 무효가 돼버린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소유권의 의 옆에다가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그래서 소유권이라면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 동네에서는 뭐 거기다 뭐 소유권에다 점을 하나 찍는다든지 뺀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소유권 취득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걸 좀 봐두고 가시면 좋겠는데 상린관계라는 것이 있다. 상린관계. 이 상린관계가 뭐냐 그러면 서로 상자 이웃린자야. 이웃관계 이렇게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웃관계. 이렇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는 갑이 살고 이 땅에는 을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웃간이죠. 근데 이웃간에는 잘 지내야 될까요? 못 지내야 될까요? 잘 지내야 되겠죠. 잘 지내야 돼. 그래서 사실 옆집에 피해주면 안 되지. 피해주면 안 되지. 근데 피해가 좀 있다고 해서 막 거기다 짜증내면 될까요? 그냥 우리 좀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 넓게 해서 그래서 막 스피커 틀어놓고 시끄럽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옛날에는 막 스피커 막 쿵짝쿵짝 막 이렇게 하는 집들도 좀 있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때는 그냥 성질만 좀 내고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집에 애가 있는데 갓난쟁이가 있는데 그 갓난애가 좀 아파서 막 운대요. 거기다 대놓고 막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정도는 좀 서로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납해야지 그런 거. 이를테면 그런 것이다. 그게 상린관계다. 근데 이제 그 옆집에 소유자, 가불이 다 소유자인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꼭 그 옆집에 소유자만 사는 게 아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을 해준다고. 준용을 해준다. 준용 그랬는데 이 준용은 둔에서 적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편의 상린관계를 규정해놨는데
그 같은 내용을 지상권 전세권에다가 만약에 인정하려면 그대로 또 복사해다가 써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이 조문 자체가 216조에서부터 244조까지 조문도 되게 많아요.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아지겠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린다? 소유권편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적용해라. 이렇게 써버리면 입법이 간단해지잖아요. 이게 준용이라고. 법에서 그 입법 기술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법에 규정이 없어. 그러면 이제 유추 적용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유추해서 그런 걸로 봐서 여기도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유추 적용이다. 근데 이제 상린관계에 관해 잠깐 좀 말씀드려보면 상린관계가요. 이게 조문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 민법을 만들던 시기가 이제 연역적인 거 인문 때니까 잠깐 한번 들어보자고요. 19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민법기초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법률가도 몇 명 없었습니다. 민법기초위원회를 만들어서 요 작업을 10년간 한 거예요. 그래서 1958년 2월 달에 국회를 통과를 했어. 그 법이. 민법이 지금 탄생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된 건 1960년 1월 1일부터 민법이 시행이 됐어. 그러니까 생일은 1960년 1월 1일 생이에요. 과정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길었죠. 근데 1950년대 이럴 때는 우리 이제 요즘 기준으로 보자면 역사책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저도 그 시절 몰라요. 책에서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크던 시절하고 이때는 완전히 다른 시절이죠. 옛날 시골에 다 살던 시절이에요. 서울에 50년대는 2층 집도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옆집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시골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이 막 내려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것들도 막 분쟁이 생기니까 법을 일일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정해놨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도시에 살면서 아파트에 또 대부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법이 아니라 아파트에 사는 법들을 좀 이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겠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법, 집합건물법 요게 만들어져서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아직도 근데 기능하는 게 좀 있어요.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건 한번 잠깐만 들어둡니다. 근데 시험에서 잘 모르겠으면 주의토지통행권을 찍으면 돼요. 주의토지통행권. 근데 주의토지통행권이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봐보세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공로가 있어요. 공적인 도로죠. 여기 갑이 살고 을이 산다고 보자. 그런데 갑이 사는 땅이 맹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 갇혀서 아무 데도 못 나가고 그냥 갇혀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갇혀서 살기도 힘들겠지만 그럼 곤란하겠죠. 근데 을하고 잘 얘기해서 일로 다니면 돼요. 근데 을하고 얘기가 안 되네? 그럼 갇혀서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근데 아예 법에서 을이 승낙 안 해줘도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갑의 주의토지가 을이죠. 이 땅이죠. 이 땅에 토지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법에서. 그러니까 을의 승낙이 없어도 이런 뜻인 거죠. 통로가 없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예요. 맹지 같은 경우를 봐보시면 된다. 맹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토지통행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가 있어. 도저히 나가려면 막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 그럴 때는 승낙이 없어도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겠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울에서도 아주 좀
이 정비가 안 돼 있는 도로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우, 이렇게. 이런 데는 좀 넓게 길을 내줘야 되는 거죠. 통로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때도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 근데 여기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 상린관계라는 것은 이웃 간에 잘 지내라. 이웃 관계를 말한다. 근데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 여기 측면에서 봐보면 이제 주의 토지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맹지 같은 경우도 일단 임야 같은 데서 그런 경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두면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도 권리가 있으니까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뒤에 길이 나면 그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너무 따지지 않고 하시면 곤란하다. 근데 잘 봐서 진짜 이런 거, 여기는 길이 나겠는데 그런 데는 길이 나고 나중에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8페이지로 가시면 소유권 취득이 나와 있는데,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좀 봐보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권 취득은 이런 측면이에요. 이게 소유권 취득 원인으로 앞서도 보신 것처럼 법률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법률 행위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법률 행위 아닌 거. 법률 행위 아닌 것을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은 사실 물권법 총칙에서 다 공부해버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해주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되죠.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앞에서 한꺼번에 둘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따로 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취득시효가 있다. 그래서 취득시효 요거를 봐볼 건데, 일단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취득시효는 이제 이런 거요. 우리가 시효에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라는 건 뭐냐 그러면 시간적 효력이에요.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되면 그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을 권리 상태로 인정하는 거야. 사실 상태를 권리 상태로 인정해 버리는 거. 이것을 시효라고 한다. 시효 이렇게 말하는데 시간의 효과죠. 그런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권리가 소멸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걸 소멸시효 이렇게 말한다.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취득시효도 있다. 우리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년이에요. 그래서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권리가 없는 것처럼 다뤄져 버려요. 권리 위에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의 격언이 있는데, 법적 보호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거죠. 권리 없는 것처럼 지나갔어. 그럼 권리 없는 권리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취득시효는 뭐냐 그러면 없는데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20년, 10년 동안 갖고 있게 되면 그 사람한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 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시효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시효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있고 취득시효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취득시효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유권 취득시효를 공부를 할 건데, 그중에 우리 부동산 취득시효가 있다.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가 있다. 근데 이제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서 잠깐 한번 봐보시면, 이것도 그냥 점유취득시효는 그럼 남의 땅에 그냥 깃발 꽂고 20년간 살면 내 것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봐보세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갑을, 여기가 원래 경계가 여기예요. 그런데 우리 땅을 사서 살았는데 여기에 담이 쳐져 있어. 여기를
자기 땅인 줄 알고 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측량을 해봤더니 갑이 야 여기 이 땅은 내 땅이니까 돌려줘 이렇게 한다고 보자고요. 그때 을이 돌려줘야 되는가? 돌려주는 게 맞죠. 자기 땅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서 20년 이상을 살았어. 그러면 안 돌려줘도 된다. 그런 용어로 이 취득시효가 쓰이는 것이다. 그래서 봐보세요. 20년 동안이죠. 20년 동안 을이 그 땅을 사서 들어갔어요. 자주. 또 평온하게 또 공연하게 점유를 했어. 그러니까 사서 들어가면 자주 점유가 되죠.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어서 공연하게 점유를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것만으로 소유권 취득하지는 않고 등기청권이 발생한 뒤에 나중에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이런 것이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 논산에 어떤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난리가 났느냐. 6.25 때 거기 그 동네에 유지가 있었대요. 6.25 무렵에 그 동네에 유지가 있었는데 그 집 아들이 갑자기 6.25 때 그 집 식구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야 그 집 이제 그때 그 아들의 또 아들 뭐 손자까지 갔겠죠. 그 후손들이 나타나서 여기 원래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으니까 내놔 이렇게 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나눠져서 뭐 팔기도 하고 해서 주인들이 막 바뀌고 그랬죠. 근데 이제 거기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도 사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사서 들어갔으니까 자주 점유가 됐죠. 그리고 평온 공연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돌려줘도 되는 경우가 있다. 네, 물론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례로 적용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 이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우리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갑이 주인인데 이 과수원, 창고 요것들을 친척 을한테 관리를 맡겨놨더니 자기가 등기를 자기 거로 바꾼 뒤에 병한테 X를 매매로 팔아버렸대. 그리고 등기를 넘겨줬대. 이런 경우에 을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매매로는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10년간을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돼버리느냐. 이때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돼버린다는 것이다. 등기부 취득시효. 그래서 보시면 등기까지 했는데 이때는 좀 더 낮춰져요. 10년으로. 그리고 이제 자주평온 공여는 똑같아. 그런데 선의무과실로. 병은 을이 주인이 아닌 줄 알았으면 안 샀겠죠. 근데 주인 아닌 걸 모르고 산 거예요. 선의야. 본권이 없는 걸 모른 거죠. 그 다음에 등기부를 봤더니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서 그걸 믿고 산 거 아니에요. 아니 부동산 사면서 등기부 확인해 봤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혹시 누가 뭔가 장난친 거 아니야? 어떻게 다 확인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조사를 했으면 과실 없는 것이다. 무과실로. 그래서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10년 지나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하는 것이다. 등기가 필요 없죠. 등기 안 해도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또 등기를 또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소유권 취득해버린다. 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과수원이랑 사가서 시골에 갔을 때 이제 전원 생활을 해보려고 을을 만나서 샀어요. 근데 이제 을은 필리핀으로 튀어버렸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듣기로 이런 일이 있었다네. 근데 들어갈 때 선의무과실이었죠. 그러면 일단 10년간만 갑이 나타나지 않으면
갑이 나타나지 않으면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후손이 고향 논사를 떠나서 나타나지 않는데 나는 이제 원래 그 동네 사람이 아닌데 그 집, 그 동네 땅을 사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등기 넘겨받고 10년이 지났어.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10년 지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후손이 와서 달라고 해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등기가 안 돼 있었어. 그렇지만 20년이 넘었어. 그러면 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럴 때 쓰이는 것이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왜 나는 자연인이다 TV 프로그램 있죠. 근데 그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산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 땅이면 모르겠지만 자기 땅 아니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땅도 아닌데 거기다가 막 가서 뭘 일궈서 야채도 해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보자고요. 천막 하나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20년을 살았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이. 자두더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어쨌거나 무조건 남의 땅에 깃발 꽂고 산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되는 케이스가 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하면 2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한다더라 라고 하면서 막 잘못 상담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막 깃발 꽂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네.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관련해서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 공유한 점유를 하고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말한다.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청구권이라는 것이 생긴다. 갑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을이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등기청구권이라는 것이 생긴다. 한 가지 더. 우리 원래 등기는 법률 행위, 계약으로 샀을 때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법에서 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 없다고 하더니 분명히 그랬죠. 그게 187조에 규정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법에서 245조 1항에서 또 예외를 인정해서 이런 경우는 등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등기까지 해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는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돼 있는데 그렇다고 점유를 안 하면 되느냐? 점유는 당연히 해야 돼. 점유를 해야지 된다. 근데 여기는 등기까지 돼 있으니까 10년으로 줄여주고 반으로 잘랐어요. 자두평온 공유는 똑같은데 선의무과실이 추가가 돼 있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근데 이 등기가 무효 등기라도 괜찮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봐보세요. 을한테서 병이 사와서 등기까지 했는데 이 등기는 무효일 수밖에 없죠. 유효 등기라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병이 소유권 취득한 건데 취득시효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의무과실 문제가 있는데 이 선의무과실 요거는 점유 개시 당시에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 병이 들어갈 때 선의무과실이었으면 나중에 알게 됐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게 이런 거예요. 병이 사서 들어가서 그냥 살면 안 되고 이런 시골에서는 또 막걸리도 한잔하고 떡도 돌리고 해야 돼요. 떡 돌릴 때 얘기를 들었어. 들어갈 때 이사 들어갈 때는 선의무과실이었는데 금방 알게 됐죠. 그래도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이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개념을 한번 알아두실 건데 원래 갑의 땅을 을이 예를 들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서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점유하기 시작한 때가 있고 나중에 등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건데 소유권 취득하기 전까지는 남의 땅을 썼으니까 그거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거 아니에요? 또 갑한테 손해가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계속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법에서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을거였던 것을 인정해줘 버린다는 거죠. 이게 소우표다. 소우표를 인정해서 처음부터 을거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을거니까 그걸 부당이득으로 또 손해배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기 걸 조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한 가지 더, 이제 요걸 한번 봐볼 건데 원시취득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시취득은 원래 처음부터 취득하는 거야. 요 반대말은 승계취득인데 승계취득은 이어받는 거죠. 승계취득 그러면 상속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매매 같은 것도 봐보세요. 매매로 샀어. 그러면 전 주인 걸 내가 이어받았죠. 상속을 하면 돌아가신 부모님 피상속인의 것을 내가 이어받은 거죠. 근데 원시취득은 원래 처음부터 새로운 소유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 신축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건물 신축을 하면 세상에 없던 건물이 새로 태어난 거니까 원래 처음부터 지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이게 원시취득이다. 됐죠? 그렇게 될 건데 이게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될 건데 취득시효는 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게 X가 갑건데 이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시취득을 한다네.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이런 것이다. 갑의 소유권 없애버리고 을한테 새로운 소유권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갑한테 이어받는 게 아니고 이제 승계는 뭔지 몰라도 주잖아요. 주는데 받는 것을 말하는 거고 원시취득은 갑이 사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뺏기는 거죠. 그래서 아예 개념을 이건 갑 소유는 없어져 버리고 을의 새로운 소유권이 태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 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뭐냐 그러면 봐보세요. 예를 들면 태조 이성계하고 또 우리 세종대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태조 이성계는 고려 공양왕한테 왕위를 양도받았죠. 공양왕이란 시호가 공손히 양위했다. 그래서 공양왕이래요. 아 진짜로? 공양왕 그런 뜻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공양왕은 사실 넘겨준 건 맞죠. 근데 당신이 나보다 백성들을 위해서 더 낫겠어요. 그러니까 넘겨드릴게요 해서 태조 이성계가 받긴 받았어요. 근데 공양왕이 진짜 넘겨주고 싶어서 넘겨준 거예요? 안 넘겨주면 맞을 거 아니야. 잘못하면 죽죠. 그러니까 그때 안 죽으려고 넘겨준 거죠. 뺏긴 거예요. 봐보세요. 그랬더니 고려는 없어지고 새로운 조선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조선은 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로 보자면 쭉 이어지는 게 맞죠. 이어지는 게 맞지만 그냥 왕조 측면에서 보면 고려는 없어지고 새로운 조선이 태어난 거죠. 원시취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태조 이성계가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의 시조가 된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 봐보세요. 세종대왕은 자기 아버지 태종이 혹시 내가 죽은 뒤에 우리 애들이 싸우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피바람이 일 텐데 우리 애들이 죽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 살아생전에. 그래서 셋째 아들이 제일 나을 것 같아. 충녕대군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위에 형들 잘 이렇게 해서 양녕대군이랑들 다 뒤로 빼고 네가 왕해. 그래서 넘겨주니까 이어받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게 아니지. 왕위를 승계한 거지. 이해됐죠? 그런 것처럼 넘겨줘서 받은 것은 승계취득. 뺏기는 건 원시취득. 원래 원시취득은 그냥 원래 처음부터예요. 건물 신축하는 거. 그런데 이 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뺏어오는 거니까 원시취득으로 보는 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잠깐 교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취득에서
2번 취득시효가 있어요. 취득시효에 있다 동그라미 치고요. 취득시효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3번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있는데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해서 245조 조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시작. 여기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괄호 열고 2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 공연 괄호 닫고 20년간 20년 동안이에요. 소유의 이사로 점유하는 것을 자주점유라고 그랬습니다. 자주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점유 동그라미. 점유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등기함으로써 등기 동그라미.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등기하기 위해서 취득시효 완성으로는 바로 소유권 취득을 못하고 맨 끝에 등기청구권 동그라미.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넘어가셔서 150페이지 2번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효과에서는 1번의 두 번째 줄 원시 취득 동그라미.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이 원시 취득이다 라는 것이죠. 원시 취득.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나와 있는데 2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5조 2항 시작. 여기서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등기 동그라미 괄호 열고 10년간 소유의 이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괄호 닫고 간단히 말하면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이런 뜻이죠. 과실 없이 그랬으니까 점유 동그라미. 한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는 등기를 이미 해놨으니까 또 등기할 필요가 없죠.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이다. 네, 여기까지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합이라는 것을 공부할 건데 이 부합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